아. 자, 이 3단원은 지금 지수로그 방부등식에 관련된 얘기인데 문제 자체는 다 그냥 평이합니다. 그래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4개에 관련된 거에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잠깐만 좀 확인해 볼게요. 일단 지수 방정식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나머지는 거의 다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 한 틀만 정리해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사실 뭐 이걸 모른다고 해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냥 한번 듣고 이해한다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자, 지수 방정식은 일단 먼저 항이 2개인지 아닌지 가지고 좀 구분을 해주면 좋아요. 항이 2개인 경우랑 항이 3개 이상인 경우에 관련된 걸로 보면 되는데, 항이 2개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지수에 관련된 항이 ax제곱은 by제곱 뭐 이런 것들. 이게 좌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항이 2개로 등장을 하죠. 그쵸?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풀어요. 넘겨서 보지. 2개짜리 관련된 거. 자, 그래서 항이 2개짜리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ax제곱은 b의 y제곱 이런 식으로 일단 써볼게요. y제곱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어차피 지수는 x니까 gx, fx, gx 이렇게 갑시다. 자, 그럼 얘는 일단 제일 먼저 나누는 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밑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이 다른 경우. 그럼 밑이 똑같으면은 a의 fx제곱은 a의 gx제곱 이런 느낌으로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가 같다 이런 걸로 처리를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3의 x제곱은 3의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지수 방정식의 문제풀이 본다 그러면은 그냥 지수만 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는 0.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과 2 두 개가 가능하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밑 자체가 지금 변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물론 그때는 지수라고 엄밀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x의 x제곱은 x의 x 플러스 2 이렇게 등장을 했다. 가능하기는 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문제는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지수 방정식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는 지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지수가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밑이 1이어도 돼요. 그쵸? 밑이 1이어도 지수에 뭘 집어넣어도 돼요. 실제로 x에다 집어넣으면 1의 1제곱, 얘는 1의 3제곱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1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이때는 a가 1인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밑이 변수로 나오는 경우도 고려해줘야 돼요. 자,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밑이 만약에 변수로 등장을 했다. 그러면은 밑은 반드시 양수로 나와야만 됩니다. 밑은 지수를 실수로 확장하면서부터 우리는 밑을 양수로 제한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왼쪽에서 나오는 요 식으로는 x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겠지만 1을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친다면.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밑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냐? 밑이 다른 경우에는 케이스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지수가 같은 경우와 두 번째는 지수가 다른 경우로 또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밑이 다를 때 지수가 같은 거 a의 fx제곱은 b의 fx제곱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렇죠? 지수는 같은데 밑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저거는 뭐 다항 방정식이랑 많이 좀 유사합니다. x제곱의 세제곱은 x제곱의 아니다. x 플러스 2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냥 민만 같다라고 문제 풀면 될 거예요. 그렇죠? 민만 똑같다. x제곱은 x 플러스 2 가지고 그냥 문제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문제풀이 방식이 A는 B다라는 거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이 밑과 지수가 전부 다 변수로 다 등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x제곱에 x는 x제곱에 아니 이렇게 쓰면 좀 그런가? x-3 x 플러스 2에 x-3 이렇게 돼 있으면 똑같이 일단 밑은 전부 양수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라는 걸 일단 전제로 깔아줘야 되고요. 밑은 전부 다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때는 똑같이 첫 번째 x제곱이 x 플러스 2로 문제 푸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지수가 빵 나오는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수가 빵 나오면은 x의 3제곱으로 봅시다. 그럼 3제곱 9의 빵제곱 얘는 5의 빵제곱. 그렇죠? 밑이 다르더라도 어차피 0제곱이면 1이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고민을 해줘야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아예 지수가 빵 되는 경우까지도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는 있기는 한데 이게 보통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계속 맞춰 들어가야 돼요. 자, 마지막 지수가 다른 경우 A의 fx제곱과 B의 gx제곱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냐? 자,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이런 게 있겠네요. 밑과 지수가 다 다른 거 2의 x제곱은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런 거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풀죠? 이거는 지수 방정식을 가장한 로그 방정식입니다. 로그 방정식 문제예요. 결론은 그냥 로그 씌워서 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 상태에서는 왜 로그 씌워서 들어가냐? 밑이 다르면 애초에 시작이 안 돼요. 밑을 무조건 같게 만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로그 1을 씌워봅시다. 밑은 뭘로 씌워도 상관없어요. 그럼 로그 1을 씌운다 그러면 x는 로그 2의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고 그럼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로그 2, 3 곱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x값 구하려고 하니까 전개해봐야 돼요. 마이너스 로그 2, 3 로그 2, 3의 x제곱이고요. 로그 2, 3의 x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로그 2, 3 그래서 얘 좌변으로 넘겨서 묶어야 돼요. 그럼 x로 묶으면 1 플러스 로그 2, 3이 되겠고 얘는 4 로그 2, 3이 되니까 다시 한번 x는 1 플러스 로그 2, 3분의 4 로그 2, 3이다. 이게 답이에요. 괜찮네. 이게 그냥 답이에요. 이게 답. 왜냐면 로그 값 자체가 제곱근 같은 거라 가지고 그냥 하나의 숫자예요. 숫자. 이게 답이에요. 이거의 답이.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뭐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을 묶어서 로그 2, 6 로그 2의 3의 4제곱 81 그럼 로그 6의 81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렇죠? 밑변환으로. 근데 어쨌거나 결론은 그냥 이렇게 다 찢어서 로그 씌워서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꼭 이렇게 풀어야 돼요? 꼭 로그를 양변에 씌워야 돼요? 아니, 안 씌워도 돼요. 안 씌워도 가능해요. 왜? 아니, 지수도 밑변환 있잖아요. 없으면 만들면 돼요. 로그 3, 3 그리고 2랑 3의 위치를 뒤바꿔주면은 3의 x 로그 3이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수끼리 비교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괜찮나요?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양변에 로그 씌워서 문제 푸나 지수 밑변환으로 가나 문제풀이가 완전히 똑같아요. 어차피 둘이 똑같은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관점 자체를 어차피 이거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크게 생각하지 말고요. 로그 씌워서 계산한다. 그냥 로그 방정식 문제다. 로그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면은 또 로그 방정식이 다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로그 씌워서 계산한다 라고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끄집어 내려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항이 3개 이상의 경우는 어떠냐? 항이 3개 이상. 잠깐만. 2개만 해도 지금 굉장히 빡세죠? 2개만 해도. 그럼 3개 이상은? 못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못해요. 항이 3개 이상 나오면. 그래서 맨날 어떻게 나오냐면 동일한 꼴이
반복되는 경우. 이거 아니면 못 나와요. 이거 아니면은. 그래서 항상 문제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4의 x제곱 빼기 2의 x 플러스 1제곱 빼기 3은 0. 이런 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항이 3개 이상 나오는 거야. 그럼 동일한 꼴이 반복된다? 그 반복되는 것 자체를 통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치환밖에 없어요. 문제풀이 자체가 치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2의 x제곱 전체 제곱 빼기 2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3은 8. 그래서 2의 x제곱 같은 걸 t로 치환한다 그러면은 t제곱 빼기 2t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t 빼기 3, t 플러스 1은 0. 따라서 t는 마이너스 1 또는 3 나오는데 아니 지수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얘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2의 x제곱이 3. 따라서 그는 로그 2, 3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냥 끝납니다. 자, 항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죠. 항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치환밖에 없고요. 항이 2개짜리인 경우들은 일부러 별의별 걸 다 합니다. 2개짜리인 경우는. 자, 요게 지수 부등식으로 가면 부등호로 바뀌는 거고요. 로그 방정식으로 가면은 밑이 다 로그에 관련된 걸로 바뀌는 건데 문제풀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거의 99% 똑같아요. 부등식도 부등호 하나만 들어가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요 틀 하나만 잘 갖고 있어도 웬만한 거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 1번에 관련된 지수방정식 문제를 한번 좀 가봅시다. 그냥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하나에다가 이거 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뭐냐면은 1번 문제는 밑이 같은 거. 딱 요거가 지금 1번 문제예요. 그죠? 요거 밑이 같은 경우 한두 개짜리에 찢어서 따로따로 보면 됩니다. 인수만 따로 계산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항이 3개 이상 동일한 꼴 반복되는 거. 요게 그냥 2번 문제로 들어가 있는 거야. 치환해서 들어가는 거. 3번도 치환이에요. 뭐야? 4번도 치환이에요. 뭐야? 솔직히 말하면 다 치환밖에 안 나요. 거의 다. 왜냐면 이런 문제가 수능에서 나오기는 좀 그래요. 왜? 이건 그냥 기본 문제예요. 이건 그냥 기본 문제.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치환 처리로 들어가고 남은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푸는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2가 있는데 스텝 2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치환한 상태에서 근해 분리 쓰는 문제예요. 근해 분리 쓰는 문제. 2차 함수의 근해 분리 문제로 빠집니다. 지수인데도 불구하고 근해 분리로 빠져요. 자, 그래서 아니다. 일단 3번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3번 하나만. 잠깐만 직접 풀어봅시다. 자, 3번 풀어볼게요. 3번. 자, 얘도 지금 동일한 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3의 x제곱 같은 거를 치환해주면 돼요. 이때 2제곱 같은 경우에는 3의 제곱 곱하기로 앞으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3의 x제곱을 통째로 t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8은 0.
그래서 t 빼기 t 빼기 8. 결국에는 t로 가능한 값이 1이거나 8인 경우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은 3의 x제곱이 1이거나 8인 경우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3의 x제곱이 1 나오려면 x는 빵 나와야 되고요. 3의 x제곱이 8 나오려면 x는 양변이 로그 3 씌운 거니까 그냥 로그 38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그나마 가능한 상태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빵, 베타가 로그 38. 그러면은 3의 2알파 제곱 플러스 3의 2베타 제곱이라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알파 빵이니까 얘 그냥 1로 나오고요. 3의 0제곱. 그 다음에 2베타잖아요. 2베타면은 2로그 38. 그러면은 3과 8 위치 리바꾸면은 8의 2로그 33제곱. 그래서 8의 제곱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냥 답이 65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이게 보고만 있으면 진짜 안 풀립니다. 진짜로. 지금 얘는 연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확인 차원에서 그냥 보는 거고요. 지금 유형 1번에 있는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문제당 거의 1분 내로 풀어야 됩니다. 1분? 1분도 안 걸려야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래야 넘어갈 수 있어요. 진짜로. 진짜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우리 남은 단어는 6개요. 6개. 진짜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 발목 잡히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속도를 미안해 늦출 수가 없어요. 집중 안 하면 제가 속도 못 늦춥니다. 진짜로. 안 그러면은 수열 자체를 아예 보지도 못해요. 지금 상태로 가면은. 자, 그러면은 8번으로 좀 가볼게요. 8번. 자, 잠깐만 풀어보고 있을게요. 자, 8번은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얘는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은 힌트만 좀 가볼게요. 힌트만. 자, 일단은 근을 구해야 되는데 지수 방정식이죠. 똑같아요. 동일한 꼴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일단 5의 x제곱은 통으로 생각하고 봐야 돼요. 그렇죠? 뭐 통으로 본다 그러면 치환 안 해도 됩니다. 볼 수만 있으면은. 근데 안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일단은 치환해서 볼게요. t제곱 빼기 5t 플러스 k는 빵.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지면 되나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양근 가지면 안 돼요. x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이고요. 지금 이 식은 변수가 t예요. t가 양근 가지는 경우랑 x가 양근 가지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는 5x제곱은 t라는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x, t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x가 양수인근을 가지려면 t는 1보다 커야 돼요.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양근이 아니고요.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그러면 방정식이 어렵다. 2차 방정식이 어렵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근해 분리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근해 분리. 사이값 정리로 들어가면 돼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 K 넘겨서 우리 3차, 4차 방정식에서도 놓고 보면은 이런 거 방정식의 개수 같은 거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아니 넘겨서 그냥 들어가잖아요. 이거 그래프 그려놓고 오르락 내리면서 1보다 큰 두 식은 나오게 그냥 잡아줘도 돼요. 왜냐면 3차도 양근, 음근, 막 1보다 큰 근, 1보다 작은 근 이런 걸 했는데 2차에서 못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래프 그려놓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1분만 있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금방 설명 좀 해줄게.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봅시다. 자, 일단은 이렇게 넘겨서 마이너스 K 넘겨서 풀어도 되는데 워낙에 2차에 관련된 거는 많이 봤으니까 한번 좀 봅시다. 자, 요런 Y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K. 요 그래프랑 Y축, 아니 X축과의 교점이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만든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대칭축이 얼마예요? 그냥 2분의 5죠? 어쨌거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려놓으면은 얘는 2분의 5, 어쩌구 라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반드시 Y축은 왼쪽에서 나올 거고요. 그러면 X축이 어딘가에서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서로 다른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데 그게 1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그럼 작은 근보다 왼쪽에서 1이 등장을 해야 되겠죠? 괜찮네? 그러면 사이값 정리 끝이에요. 왜? 최소는 반드시 음수 나와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1과 최소 사이에 근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사이값 정리 논리대로 1 집어넣었을 때 양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분의 5 집어넣었을 때 음수 나오면 되는 거고. 그럼 반드시 양에서 음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0인 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럼 1보다 큰 근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얘가 음수잖아요. 어차피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 어차피 x 양수로 계속 증가하면은 무한대까지 올라갑니다. 반드시 대칭축보다 큰 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근만 1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양에서 음으로 가면 무조건 작은 근이 1보다 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봐야 될 내용은 뭐냐? 지금 우리가 이 함수를 ft라고 한번 해볼게요. ft. 요게 지금 y는 ft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 집어넣었을 때는 1,f1. 그렇죠? 요 f1이 양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칭축은 어차피 2분의 5니까 최소값이 음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 두 개 연립하면 끝납니다. 두 개 연립하면은. 근데 최소가 음수다? 최소가 음수라는 판별식이 양수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판별식이 양수다라는 말. 왜?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2a분의
b제곱 빼기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꼭지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b 그 다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판별식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최소값이 음수라는 말은 어차피 아래로 블록한 상태잖아요? 그럼 판별식이 양수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그래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판별식이 양수면 최소값 음수 1점으로 쓸 때 양수. 자, 두 개 연립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하고 넘어갈게요. 저기 유형 3번에 있는 9번을 사실 좀 해볼까 했는데 이거는 좀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서 푼 친구들도 있지만 일단은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마저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F1이면은 여기다 1 집어넣었으니까 1 빼기 5 플러스 K 마이너스 4 플러스 K 얘가 지금 양수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요게 또 양수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연립하면은 K는 4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4K가 25보다 작으니까 4분의 25보다 작아야 돼요. 자, 얘가 6점 얼마예요? 6.25. K로 가능한 건 5랑 6 두 개밖에 없습니다. 5랑 6.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답이 2번. 9번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고 질문 좀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으로 갈게요. 자, 로그 방정식 또 기본적인 틀은 얘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스텝 1에 있는 거 한 문제 정도만 좀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13번 하나만 가봅시다. 13번. 스텝 1에 있는 거 중에서 13번 하나만. 자, 답이 나왔으면은 다른 것도 계속 풀어보기 바랄게요. 이 시간이 진짜 아까워요. 1분 1초를 아껴야 됩니다. 자, 13번은 답이 다들 잘 나왔네요. 로그 3x제곱 빼기 6로그 3 루트 x 플러스 2는 빵. 자, 그래서 얘는 로그 3x 전체 제곱에다가 2분의 1 제곱 빼면은 마이너스 3 로그
3x 플러스 2는 빵. 그래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로그 3x 빼기 2, 로그 3x 빼기 1은 빵. 로그 3x 자체가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 그래서 x는 9 또는 3.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근의 곱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9, 3, 27. 자, 그러면은 저기 19번을 한번 가볼게요. 19번. 요거 하나만 하고 미안 넘어가 볼게요. 스텝 2도 그냥 단순 계산 연습일 뿐이어가지고 이 중에서 하나를 그냥 고른 겁니다. 지난번에 지수루감수 최대 최소할 때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살짝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서 한번 해보자고 한 거예요. 무조건 이게 와야 되지.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게 칠판 수업으로 따라하기 힘들면은 개별 맞춤으로 가고요. 칠판 수업이 괜찮다 그러면은 저희 반 쪽으로 듣고요. 네. 자,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거 양변에 로그 씌워서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쵸? 얘는 지금 밑이 똑같지가 않아요. 팔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이건 올려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양변에다가 로그 2를 씌워서 들어가줘야만 되겠죠? 그쵸? 그럼 로그 2에 8x 제곱. 그러다 보니까 로그 2x 앞으로 빠져나가면은 로그 2x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괜찮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로그 28에다가 로그 x 제곱이니까 3 플러스 로그 2x. 그래서 로그 2x 자체를 t로 적으면은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로그 2x는 그죠? t 빼기 3, t 플러스 1이라서 마이너스 1 또는 3. 따라서 x는 2분의 1이거나 8. 두 가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자, 그래서 알파, 베타 곱 구하니까 답은 4가 될 거야. 4. 근데,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16번이 약간 좀 고민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해. 16번 간단하게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16번. 오케이. 김현지? 김현지? 갖고 와도 돼. 근데 여기 줄까? 엄청 많은데? 예,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풀이를 딱 본다면은 로그 AB가 어차피 구할 값이잖아요. 그럼 로그 AB가 여기 지금 두 군데 반복해서 들어가 있죠. 요거에 초점 맞춰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나는 약간 좀 뭐를 보는 편이냐면은 이 분자 두 개 더한 게 얘죠. 그럼 얘 둘 더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괜찮네. 얘 둘 더해서 이게 나왔으면 얘 둘 더해서 이게 나온다는 건데 비례관계 때문에 그래요. 비례관계 때문에. 왜? 우리 보통 이런 거 할 때 넘겨서 가죠? 넘겨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넘겨서 가면은 3A는 K 로그 AB 그 다음에 요거는 B는 K 곱하기 2 로그 BA 3A 플러스 B는 3K 그럼 3A랑 B 더해서 3A 플러스 B 나오면 얘랑 얘를 더해서 얘가 나오잖아요. K는 그냥 약분해버리면 되죠? 괜찮죠? 그러면 둘 더해서 3인데 둘이 역수예요. 그쵸? 그러면 답이 되게 빨리 나옵니다.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다시 한번 3A 플러스 B 3A 플러스 B는 요거 더한 거 K 곱하기 로그 AB 플러스 2 로그 BA인데 그게 지금 3K이지 않냐? 요게 3이다. 자, 미안.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결론은 로그 AB 플러스 2 로그 BA가 3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어차피 로그 AB 값이에요. 나는 이거를 t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10t가 답이 되겠고 얘를 그러면 t로 잡은 거니까 얘는 역수죠. 그렇죠. 로그 AB랑 로그 BA는 그냥 역수 관계일 뿐이라서 그럼 t 플러스 t분의 2가 3 뭐 당연히 분수꼴은 덧셈은 통분밖에 없어요. 진짜로 분수꼴은 통분. 근데 통분이 싫으니까 양변의 t를 곱할게요. 그렇죠. 어차피 양변의 t 곱하는 것 자체가 일단 통분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이거 t가 없어져 이제. 그럼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빵 2라서 t 빼기 1, t 빼기 2는 빵. 따라서 t라는 값 자체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어요. 와, 둘 중에 뭐가 맞지? 그거 찾아내라고 이거 준 거죠. b가 a보다 크지 않냐. 그래서 b가 a보다 크니까 로그 ab는 1보다 무조건 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2가 되는구나. 그래서 답이 2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조건들은 최종적으로는 뭔가 판가름한데 꼭 쓰여요. 그래서 되게 잘 봐야 됩니다. 앞에 거. 솔직히 말하면은 나도 현역 시절 때
맨 앞에 있는 거, 아니 뭐 너무 당연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넘어가다가 이제 못 푸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항상 맨 첫 번째 나오는 줄에 뭔가 뭐 부등식이 나온다. 아니면 뭐 다함수라는 용어가 나온다. 이런 거 나오면은 걔 일단 머릿속에 각인 좀 많이 시켜놔요. 특히나 뭐 다함수 수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다함수 조건 나오면은 뭐 일반형을 쓸 수도 있겠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 이게 엄청 커요. 다함수라는 용어가 나온 순간 그렇죠? 그런 것들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여기 스텝 2에도 아직 조금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요. 일부러 다 잘라버리고 이것만 남긴 거라 가지고 여기가 그렇게 완전 다 쉽게만 한 문제는 아닙니다. 스텝 2는 스텝 1 이게 보면 알겠지만 다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다 달라요. 진짜 숫자만 바꿔놓는 거는 다 뺐어요. 조금이라도 바뀌어야만 남겼어요. 진짜 여기 이 교재 자체가 내가 편집할 때 자체가 최소화시키자예요. 최소화시키자. 근데 최소화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게 체감상 되게 크게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바뀌는 것들은 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은 많고 쉬운 문제는 적어요. 자, 아무튼 미안해. 자, 그럼 유형 3번으로 가볼게요. 우와! 우와! 아, 살아나야 돼.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자, 지수로그 함수에다가 방정식을 활용하는 거. 그죠? 지수로그 방부등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뭐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항 2개짜리를 활용할 일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지수로그 함수에서 어차피 쓴 거예요. 다 쓴 거. 그럼 여기서 활용한다 그러면 이거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거의.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여기가 사실 메인이에요. 요구하려고 하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부록으로 1, 2단원에서 거의 다 한 거예요. 요거.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형 3번에 있는 것들은 그래프를 가지고 정리해 보면은 결국 동일한 꼴이 반복되는 애들밖에는 안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방금 한 것처럼 뭐 근의 분리를 들어가느니 아니면은 뭐 2차 방정식 문제로 변환해서 푼다느니 이런 걸로 그냥 정리가 됩니다. 자, 일단은 쉬운 거 먼저 한 번만 좀 가봅시다. 24번 그나마 최근에 나온 거니까 한번 가봅시다.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어차피 그래프 문제는 우리 앞에서도 많이 했고요. 여기는 그냥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도만 보는 거니까. 자, 1분만 있다가 그래프가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직사각형이 어떻게 생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지수 함수 2개는 그려져 있는 상태라서 직사각형을 그려내야 돼요. 그래야 보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t를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x는 t라 그랬을 때 3의 2-x제곱과 만나는 점이 지금 a점,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을 b점, 그 다음에 t 플러스 1 집어넣었을 때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그때 요 지수함수랑 만나는 게 C점, X축과 만나는 게 D점. 그러니까 결론은 ABCD 직사각형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ABCD 직사각형은 T랑 T 플러스 1 가지고 본다면 그러면 두 지수함수에다가 첫 번째 3의 X-1제곱에다가는 T 플러스 1 집어넣고 3의 2-X제곱 플러스 8에다가는 T 집어넣으면은 둘이 함수값이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게 그냥 전부 다예요. 그냥 좌표점만 구하면 끝납니다. 좌표점만 구하면 끝나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진짜 집중해야 돼, 진짜. 안 돼. 아니, 깨어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시간에 1분 1초가 아까워요. 하하하. 진짜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이제 현역 시절 때 공부하던 시간이 17시간. 이게 순수하게 공부만 한 시간이 17시간. 근데 몇몇 학생들이 이제 물어봐요. 뻥 아니냐고.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까지 해본 친구들이냐? 14시간 정도 해보는 친구들이요. 이 정도 하는 친구들이 뻥 아니냐고 물어봐요. 진짜로. 왜? 보통 일반인이라면 정말로 진짜 놀 거 안 놀고 잘 거 안 잘 거 해가면서 시간을 쥐어 짜내면 14시간 나와요. 보통 대부분 다. 그럼 여기서 더 짜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억지로 짜내서 1시간 줄여서 한다 그러면은 뭐 15시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아예 말도 안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야. 진짜로. 질문하는 친구들한테 몇 시간 해봤어? 그러면 거의 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들려면은 진짜 1분 1초를 쪼개야 돼요. 지겹게 얘기했지? 화장실을 안 가려고 물을 안 먹었어요. 화장실 안 가려고. 진짜로. 왜? 일단 화장실을 갔다 오는 순간 볼일만 빨리 보고 와도 일단 5분 날아가요. 5분 날아가면은 수학 문제 한 3, 4문제 못 풀어요. 진짜. 화장실만 잠깐 갔다 와도 수학 문제 3, 4개를 못 풀어요. 뭐 오래 고민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정도 못 풀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되게 크다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하다 보면은 진짜 커요. 진짜 미안해. 그래서 그래 졸음이 오는 건 뭐 참을 수 없긴 한데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 결론만 얘기하면 와! 알았어 갈게. 알았어. 자 얘는 t, 3의 2-t제곱 플러스 8. 그 다음에 얘는 t 플러스 1, 3의 t제곱이죠. 결국에는 두 개의 y 값이 똑같아야 된다. 3의 2-t제곱 플러스 8은 3의 t제곱. 그쵸? 자 그래서 얘는 3의 t제곱 자체를 무슨 k 같은 걸로 치환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k분의 9 플러스 8은 k. 그래서 양변 k를 곱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면 안 돼. 제발 부탁이야. 자 빼기 9는 빵. 자 얘는 k 마이너스 9 k 플러스 1은 빵. 그래서 k 값으로 가능한 건 9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k 자체가 3의 t제곱이잖아요. t는 2밖에 안 돼요. 일단 음수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각형 넓이 그죠? 2랑 3이니까 가로 길이는 1. 그럼 2 집어넣으면 9죠. 그래서 넓이는 그냥 9가 됩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27번 한 번만 좀 가볼게요.
27번은 솔직히 그렇게 막 엄청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 절대값에 관련된 해석 저게 중요하다 보니까 저 문제 때문에 그냥 풀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그래프는 그렇게 지금 메인이 아닙니다.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최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소가 되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이 절대값만 없으면 우리가 최소를 구하는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왜 못 구하더라도 절대값만 없으면 그래도 생각하기는 좀 수월하잖아요. 근데 절대값 때문에 헷갈리죠? 그럼 절대값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우리가 x라는 값이 실수 전체에 있다라고 친다면 얘는 최대 최소가 없어요. 근데 이거 절대값 씌우면은 최소가 있어요. 뭐죠? 0이에요. 왜? 절대값은 양수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음수가 아예 안 나와요.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와요. 다만 0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0보다 작은 거 안 나오니까 당연히 0이 최소겠지. 괜찮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 절대값 x 말고 x-y 절대값이라고 하더라도 x랑 y가 실수 전체로 다 나온다고 칠게요. x, y가 실수 전체로 다 나온다. 이거 최소값 얼마예요? 얘도 최소 0이에요. x랑 y 실수 전체에서 다 나올 수 있으면. 그럼 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x랑 y가 똑같을 때만 지금 0 나오는 거예요, 최소로. 일단 그래프 떼고 생각해봐요. 그래프 떼고 얘가 최소 나와야 돼. 얘가 절대값 f 빼기 g가 최소 나와야 돼요. 아니 생각해봐요. f랑 g 두 개 다 놓고 오면 fx, gx 전부 실수 전체 다 나와요. 그렇죠? fx도 실수 전체 함수값 다 나오고요. gx도 실수 전체 값 함수 다 나와요. 괜찮죠? 근데 그거 절대값이었는데 최소값을 묻는다? 아니 절대값 자체가 0보다 작은 게 안 나오는데 그럼 당연히 언제 최소겠냐라는 거예요. 괜찮을까? 그렇죠. 이게 최소인 경우는 이거일 때요. 그렇죠. fx랑 gx가 똑같을 때만 y값 자체가 최소가 빵으로 나온다 라는 거. 그러니까 저렇게 결론만 가지고 보는 걸 하지 말고 계속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응? 왜? 이렇게 해서 남겨서 곱하고 치환
두 개. 그러면 근각에서의 관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좀 보기가 좀 쉽진 않네요. 두근의 곱을 놓고 보면은 두근 곱은 1이지. 경점적표. 근데 A가 플러스 2분의 1의 마이너스 A 플러스 K로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잠깐만 이거 마무리하고 올게. 자, 그래서 미안. 자, 나머지 정리해 보면은 이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요 두 개를 같게 만든다. 그쵸? 로그 2 x 플러스 10과 로그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0이 똑같은 상태.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를 지어보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10. 자, 그러면 이거 좌변으로 넘기면 밑이 똑같죠? 로그 2의 x 플러스 10 더하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10. 이 빵. 그래서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100은 빵이라서 x제곱 마이너스 100이 1 나와야 돼요. 따라서 x제곱은 100일. p는 루트 100일입니다. p는 루트 100일. 그래서 우리는 p제곱 구하는 거니까 답이 101이에요. 101, 101, 101.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으로 넘어갑시다. 미안, 유형 4번. 지수 부등식이에요. 지수 부등식. 지수 방정식이 아니고 지수, 이게 다 100일, 100일, 100일. 오케이. 지수 부등식. 하하하하, 이름이 잘못 들어가 있어. 유형 5번도 로그 부등식이에요. 하하하하, 왜 이러지? 자, 아무튼 지수 부등식부터 일단 좀 가볼게요. 자, 스텝 1에 있는 거 29부터 33까지는 지금까지 한 거랑 굉장히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33 하나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스텝 1에 있는 건 한 문제만 일단 좀 풀어봅시다. 요게 지금 1 나와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x제곱이 100일이에요. 왜 안 되지? 두 점에서 만난다. 중점에서 만난다. 4분.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까지 정리됐죠.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잡았지. 그러면은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2의 베타 제곱이 k가 되겠고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이 그리고 더한 게 K가 돼요. 2분의 K 아니에요? 왜? 근각에서의 관계는 t 제곱 빼기 k 곱 kt 플러스 1이잖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지. 마이너스 2분의 B 아니에요? 그건 대칭축이고. 대칭축이라고요? 이거가
1이 A분의 B고 마이너스 2분의 B 아니었어요? 여기 두 개는 합, 두 개는 곱. 왜요? 왜 몰랐지? 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 여기 a가 곱해지죠. 그러면 ax 제곱 빼기 a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 얘가 지금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이거예요. 마이너스 2가 이거. 두 근의 곱은 얘분의 얘, a분의 c가 되는 거. 직접 증명해 보면 돼.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거 아니에요? 맞아. 아, 이건요? 맞겠지? 일단 풀이는 다 맞네요. 오케이. 자, 33번은 그죠? 또 동일한 꼴이 반복되는 걸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2x제곱을 t로 치환해 볼게요. 자, 보통 얘는 어디서 많이 막히냐면은 2 하나 빼내고 그럼 2t제곱 되겠죠? 빼기 2n 플러스 1 t 플러스 n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인수분해할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기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거계수를 써야 되나 근해공식을 써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여기서 좀 멍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수분해 돼요. 그렇죠? 2t 빼기 1과 t 마이너스 n이에요. 근데 n은 지금 자연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t는 2분의 1보다 커 났지만 n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좀 헷갈릴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2x제곱 n 그렇죠? 그럼 얘는 양변에 로그 1을 씌워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1 x 로그 2n이에요. 자, 여기 될 수 있는 게 총 7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닌가? 잠깐만. 알았어.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오케이. 얘는 인수분해 문제예요. 인수분해 문제. 자, 그러면은 x가 정수로 총 7개 나온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0, 1, 2, 3, 4, 5 그죠? 5까지 들어가야 돼요. 로그 2에는 5도 되고요. 6보다 작으면 돼요. 5보다 커 나왔지만 6보다 작으면 됩니다. 인수분해 됩니다.
된 거 아니야? 아니지. 안 돼. 눈에 힘을 줘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얘가 다시 한번 7개 나온다 그랬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1부터 들어가죠. 마이너스 1, 0, 1, 2, 3, 4, 5. 그쵸? 그러면 로그 2n이 5여도 돼요. 로그 2n이 6이면 안 돼요. 로그 2n이 6이 되는 순간 7개가 돼버려요. 8개가 돼버려요. 그쵸? 다시 한번 로그 2n은 5보다 크거나 같아요. 6은 안 돼요. 6은 안 됩니다. 로그 2n이. 그쵸? 그러면 n 값은 2의 5제곱. 아무리 작아도 3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아무리 커도 2의 6제곱 64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수 n의 최대값이라 그러면은 답이 63으로 나옵니다. 63. 자, 그러면은 또 뒤로 좀 가볼게요. 37번으로 가봅시다. 37번. 사실 대충 예상은 하긴 했지만 같은 스텝 안에서도 뒤로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지긴 합니다. 뒤로 갈수록.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또. 그치? 그래서 얘는 자리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냐면은 뭐라 그럴까? 2의 2분의 x 제곱 전체를 뒤로 치환해주는 게 제일 좋아. 그래야 얘는 2의 2분의 x 제곱에다가 전체 제곱 빼주고 2 하나 빼주고 그 다음에 얘는 2의 2분의 x 제곱에다가 곱하기 2의 제곱을 보기가 좋겠네요. 자, 지수 현상과 로그 현상이 막 섞이면 안 됩니다. 밑이 똑같은데 뺄셈 나왔다. 그래서 막 진수끼리 곱하고 나누고 이러면 안 돼요. 원래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는 이런 연산 안 했는데 여기 와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수들은 어떤 실수들이 있냐? 일단 첫 번째 이런 실수도 나와요. 요거 2분의 1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양변에다가 2제곱을 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전체 제곱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푸는 거는 절대 불가능.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보여. 그러면은 밑이 똑같네. 뺄셈이네. 그러면은 지수끼리 나눠 볼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돼요. 진짜로. 그 예전에 얘기한 적도 있을 거야. 우리가 수열의 합 연산 중에서도
AN 곱하기 BN 이렇게 나오면은 원래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분수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별걸 다 해보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안 풀리면은. 그렇죠? 근데 그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야 돼요. 그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야지만 문제풀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건 일단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부수적인 조건 좀 뺄게요. 플러스 1 플러스 2. 얘는 2 곱하기 2의 x제곱, 얘는 2의 2분의 x제곱에다가 2의 2분의 4제곱, 2제곱을 뺐으니까 4가 나가겠죠? 플러스 a가 0보다 커요. 동일한 꼴이 반복되는 경우밖에 어차피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게 뭐냐면은 전부 다 2의 x제곱만 치워내요. 그럼 2의 x제곱에다가 그거 제곱한 거니까 얘는 요걸 치워내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난감한 거예요. 그쵸? 2의 x제곱을 t로 치워내면은 2의 2분의 x제곱 뭐지? 2의 x제곱이 2분의 1제곱이네? t의 2분의 1제곱? 루트 t예요. 그쵸?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아니 그냥 얘를 치워나고 말지. 그쵸? 그럼 얘는 그냥 t제곱이니까. 그쵸? 그러면 똑같아요. 앞에 거랑 아주 살짝만 바꾸는 거예요. 아주 살짝만.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유형 하나 남았다 이제. 요거 하나. 자, 그래서 마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나머지 문제풀이는 완전히 똑같으니까 후딱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답들은 다들 거의 다 나왔네요. 자, 2t제곱 빼기 4t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이 참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쵸? 부등식이라서 얘는 이 참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더군다나 얘는 지금 대칭축이 1이에요. 그렇죠? 대칭축이 1.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 치환한 순간 t 값은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옵니다. 괜찮죠? 그럼 얘는 아래로 올라간 이 참수인데 대칭축이 1에서 나와요. 얘 집어넣으면은 a-2죠? y축은 요거고요. 이게 t축이에요. 이게 t축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뭐예요? 최소값.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 그래프밖에 없으니까. 이게 만약에 구간 안에 대칭축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 근해 분리로 풀어야 돼요. 대칭축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 대칭축에 관련된 내용이 38번 문제예요. 그래서 3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스텝 3로 가 있는 겁니다. 대칭축을 따져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 고난이도 문제예요. 3점인데 스텝 3로 가야죠. 아무튼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A는 2보다 커 났다. 그래서 최소값이 2가 되겠네요.
38번은 나중에 여유될 때 한번 풀어보고요. 어차피 이거는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딱 37번 정도까지만 내용 이해해도 문제풀이에는 지장은 없어요. 일부러 판별식으로 끝나는 애들 위주로만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 됐다 그러면은 38번 보고요. 자, 39번 하나만 보고 다음 내용으로 갑시다. 39번은 진짜 많이 중요합니다. 얘는 그쵸? 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수능에서. 왜냐면 당장 5년 전에 나왔는데 또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그쵸? 지수가 나왔는데 로그가 안 나온다고 장담 못해요. 그죠? 똑같은 걸로 로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함수를 뭐 일반형을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기는 해요. 근데 문제 취지는 그렇게 풀라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밑과 지수를 비교해서 그걸로 부등식 처리하라는 게 이 문제 취지예요. 자, 그래서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분의 1의 fx 곱하기 gx제곱은 커놨다 8분의 1의 gx제곱. 그쵸? 밑이 같게 만들 수 있는 애들의 지수대소 비교라고 봐주면 되겠네요. 자, 2분의 1의 fx 곱하기 gx제곱이 커놨다 2분의 1의 3gx제곱보다 커놨다로. 자,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대소 비교해주면 되는데 그럼 fx 곱하기 gx는 3gx랑만 비교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둘을 비교할 때 그러면은 얘가 더 크니까 지수도 얘가 더 크지 뭐 이러면 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값 넣을수록 작아져요. 부동화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변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왜냐면 인수분해로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사실 이대로 풀어도 되는데 안 헷갈리기 위해서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아닌가?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좌변으로 아니 어디로 가도 상관없으니까 fx 곱하기 gx 빼기 3gx가 0보다 작고 나왔다. 자, 그래서 gx로 묶어주면은 fx 빼기 3이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문제 풀어요? 두호를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둘이 부호가 반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gx가 빵 아니면 fx 빼기 3이 빵. 이거 다 케이스 잡아주면 돼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 그쵸? 그냥 다 잡아주면 돼요.
0은 그냥 따로 봐요. 0 따로 보고 곱한 게 0보다 작은 경우만 두 케이스로 더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0인 경우, 얘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둘이 부호 다른 경우. 그죠? 자,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풀면은 절대 실수가 안 나와요. 진짜 단순 계산 실수 아닌 이상은 실수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gx는 0보다 커 나타면서 fx는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럼 f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1부터 5까지예요. 그렇죠? 얘는 지금 1부터 5까지구나. 그럼 gx가 0보다 커나 같은 경우는 3 이상이에요. 그렇죠? 얘는 지금 3 이상이구나. 아이고 뭐 이래. 3 이상이구나. 그래서 둘의 교집합이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x는 3부터 5까지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맞불이죠. gx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fx는 3보다 커나 같은 거. 원래 등호 떼도 되는데 등호 어차피 어디다 다 집어넣어도 되니까 그냥 한꺼번에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는 떼서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안해, 그냥 두 개로 갈게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은 x가 5보다 커나 같다. 그럼 둘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는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는으로. 근데 어차피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자연수들의 합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1부터 5까지 2 빼고 전부 다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15에서 2 뺀 13, 답이 4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를 요 관련된 문제를 내가 너무 빨리 정리한 것 같은데 나중에 테스트에다가 집어넣을게요. 한 번 더 보지 마. 한 번 더. 화이팅. 시간이 너무 빨라. 괜찮을까? 괜찮아. 어떻게 정리 좀 잘 돼요? 그치? 이건 진짜 끔찍한 거 맞아요. 진짜 어려워. 그래, 다행이야. 뭐가 빠졌었더라고. 아까 보니까. 자, 그러면은 로그 부등식도 좀 가볼게요. 요거까지 그냥 하고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건 그냥 지울게. 자, 그럼 로그 부등식의 이제 스텝 1에 있는 앞에 문제들은 너무 많이 쉽기 때문에 방금 했었던 쇼크를 좀 달래주기 위해서 비슷한 걸로 45번 하나만 좀 가볼게요. 45번. 굉장히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얘도 이식 처리부터 한 번만 좀 볼게요. 밑이 지금 똑같죠? 똑같으니까 일단 묶어줘야 돼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로그 3fx, 오른쪽에서는 로그 3분의 1. 3분의 1이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그냥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밑이 완전히 똑같아졌으니까 진수끼리 나눗셈. 그렇죠? x 마이너스 1분의 fx 0보다 작고 나왔다.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0이면 로그 3이 1이죠. 로그 3이 1. 그러니까 얘가 지금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x-1분의 fx. 어차피 증가함수니까 진수만 놓고 봤을 때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된다는 얘기죠. 괜찮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그럼 나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x-1을 곱하면 곱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곱하고 계산하기가 좀 힘들죠. 왜냐면 fx식 뽑으면 되는데 안 뽑고 한다면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뽑아야 되겠죠. 어차피 이거 뭐 뽑으려면 뽑을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은 냅둬 볼게요. 최고차 계수도 모르니까. 자, 그러면 x-1을 곱해서 넘겨야 되는데 그럼 부동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일단 여기서 1차적으로 긴가민가예요. 근데 얘는 결론만 얘기하면은 무조건 안 바뀌어요. 부동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왜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양수라 커야지만 양수라서 부동가 안 바뀌고 x가 1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바뀌어야 되죠. 근데 왜 안 바뀌지? 로그가 등장하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리과 진수 조건이에요. 이게 나도 설명하다가 자꾸 까먹어요. 왜냐면 나한테는 로그의 등장이 밑과 진수 조건 이게 그냥 1순위가 아니고 0순위예요. 그냥 보자마자 너무 당연하게 밑과 진수 조건부터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해서 말을 자꾸 안 하게 돼요. 진짜로. 너무 당연해서.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무조건 x는 1보다 큰 거예요. fx는 무조건 0보다 큰 거고. 이게 로그가 등장하면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로그가 등장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x는 1보다 큰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부동가 안 바뀌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절대 안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정리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해보니까 그래프로 그냥 나오는데? 그렇죠. fx가 x-1보다 작은 것만 보면 돼요. 직선보다 2차 함수가 작기만 하면 돼요. 직선보다 2차 함수가 작기만 하면 된다고? 작거나 같은 거잖아. 요거랑 요거예요.
그렇죠? 얘네만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x는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왼쪽은 왜 안 보지? 자연수가 없어서. 그죠? 음수 영역 되니까 자연수가 없어서 어차피 오른쪽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면은 자연수가 끝도 없이 나오는데 4, 5, 6, 7, 8, 9, 10 그죠? 끝도 없이 나오는데 그죠?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fx도 양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지만 7보다 작아야 돼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4, 5, 6밖에 없습니다. 4, 5, 6밖에. 이 답이 15예요. 15. 사실 좀 더 고민할 시간을 주고 싶었는데 미안. 그냥 요거까지만 일단 얘기할게요. 중간에 있는 문제는 한번 잘 풀어보기 바랍니다. 와, 근데 이거 스텝 2는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스텝 2가 너무 어려운데. 미안, 안 되겠다. 이거 30분 더 해야 돼. 잘못하면 한 2, 30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잠깐 쉬었다 갈게요. 지금 잠깐. 왜 깔끔하게 끝내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지금 페이스도 늦어진 상태여가지고 잠깐 쉬었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